엘리프 세종 6-3청약권 특별 분양, 일반 분양, 공공구 분양에 대한 청약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 분양하고 일반 분양을 하나하나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뭐 일반적인 내용들은 일부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부는 제가 맨 끝에 볼 수 있도록 해놓을 테니까 맨 끝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국가유공자 및 기관 추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유공자 장애인은 각 기관에서 이걸 다 하기 때문에 각 기관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는 청약통장이 필요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기관에 물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보니까 기관 추천 국가유공자 특별공급이 내용이 많더라고요. 국가유공자 장애인도 세종시, 대전, 충청남도로 나뉘어서 주고요. 그리고 이탈주민, 그리고 세종시 입주 기업 종사자, 장기 복무 군인, 중소기업, 우수 선수 이런 여러 것들이 있어서 요거는 각 기관에다가 문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각 기관에 대한 내용은 공고문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따로 한번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신청 자격은 장애인 이런 분들은 빼고요. 여기 월 납입 금액 6K 이상 납입한 자만 기관에 신청을 할 수 있다. 그럼 기관 신청하면 이제 조건이나 이런 거 다 볼 거예요. 봐서 거의 순위별로 이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자, 기관 추천 및 국가유공자 특별공급은 입주자 공고일 기준으로 하는 거고요. 세종시, 대전, 충청남도 거주하고 있는 사람 중에서 무주택 세대 구성원 중에서 한 분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계기관에 신청하시면 되고요. 각 기관, 본인들의 기관에다 신청하시면 됩니다. 당첨 예정자는 당첨이 확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신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의 중복 신청이 불가하다 라고 하고요. 여기에 선정이 됐다 하더라도 청약 신청은 무조건 하셔야 합니다. 다자녀 가구 특별공급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2월 22일 기준으로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만 19세 미만 자녀가 3명 이상을 둔 세대에서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입주자 저축이 청약저축하고 청약종합저축이에요. 6개월 경과되고 6K 이상 납입한 분, 그러니까 6K 이상 납입했으면 6개월이 경과됐겠죠. 그래서 자산 보유 기준하고 월평균 소득 기준이 맞아야 한다. 그래서 다자녀 가구는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20% 안에 들어오셔야 합니다. 그리고 노부모 부양도 또 자세히 보겠지만은 만 65세 이상의 직계 존속을 3년 이상 계속 부양을 하고 계셨어야 돼요. 그리고 청약통장이 2년이 경과되어 있어야 되고요. 24회 이상 납입한 분이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자산 보유 월평균 소득 기준이 맞아야 되고요. 그리고 세대 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되고 세대주만 청약이 가능합니다. 요거는 세대원, 요거는 세대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자녀부터 세밀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자녀는 74타입에 32개, 84타입 A에 11개, 84B에 11개, 총 54세대를 분양을 합니다. 만 19세 미만인 자녀가 3인 이상 있어야 되고요. 청약통장 6K 이상 납입하셔야 되고요. 부동산, 자동차 소유, 자산 보유 기준이 맞아야 되고 월평균 소득이 여기에 맞아 들어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당해지역 60% 우선 배정하고요. 나머지 40% 거주자에서 배분해서 처리한다. 그리고 동점자일 경우는 미성년자 수가 가장 많은 분으로 해서부터 뽑겠다라는 겁니다. 여기 배점 기준이 있는데, 배점은 이제 미성년자 수가 몇 명이냐에 따라서 배점이 있고요. 영유아가 몇 명이냐에 따라서 또 점수가 있고, 3세대 이상이면 또 점수가 있고, 한부모 가족이면 이렇게 또 5점이라는 점수가 있고요. 무주택 기간이 몇 년이냐에 따라서 점수가 있고요. 이거는 세종시한테 참 유리한 거예요. 해당 시도, 그러니까 세종시에 입주한 분들한테 혜택을 주는 거죠. 말하자면 점수가 더 높아지는 겁니다. 세종시에 10년 이상 있었다 그러면 15점, 5년에서 10년 있었다 그러면 10점, 1년에서 5년에서 5점, 그냥 기본 5점 무조건 이제 받는 거잖아요. 저축 가입 기간 5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점수가 높은 분 순으로 해서 당첨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자산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리고 다자녀 가구 특별공급 한 개 신청하시고 또 일반 공급으로 신청이 가능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배점 기준 금방 본 거고요. 이 무주택 기간은 신청자가 만 19세 이후의 기간을 계산하는 거예요. 일반 공급에는 만 30세 이상이어야 되잖아요. 그때부터 아니면 결혼을 했다든지인데, 여기는 만 19세 이상부터 무주택 기간을 산정을 합니다. 공고일 현재 30세인 신청자가 28세인 배우자가 모두 현재까지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다면 만 19세부터니까 10년 이상이 되는 거예요.
요거 주의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입니다. 74 타입이 16세대, 84 5세대, 84B가 5세대. 그래서 총 26세대입니다. 요거는 이제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을 3년 이상 계속적으로 부양을 했어야 되는 거고요. 청약통장 24회 이상 납입하셨어야 되고, 자산보유 월평균 소득 기준을 맞추셔야 돼요. 그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에서는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무주택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직계존속이 주택이 있다 그러면 여기에 청약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도 당해 지역 60%를 먼저 뽑겠다. 선정 기준은 청약통장을 10만원씩 누가 많이 넣어서 많은 금액을 갖고 계시느냐에 따라서 순번으로 자른다라는 겁니다. 똑같은 이야기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신청하시고 일반공급 신청하셔도 됩니다. 생애 최초 특별공급은요,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어야 돼요.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어야 되고요. 그리고 저축액, 청약통장이 24회 이상이어야 되잖아요. 24회 이상인데 청약통장에 선납금이 600만원 이상이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현재 혼인 중이거나 아니면 미혼인 자녀가 있는 분이어야 되고요. 소득세를 납부했어야 되는데 소득세가 과거 1년 내 소득세를 납부하고요. 그리고 신청자 본인이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분이어야 됩니다. 요거는 이제 1년 이내 소득세 납부한 거는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에 하나인 거고, 근로소득자나 자영업자는 5년 이상의 소득세를 무조건 납부한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산 보유 기준하고 월평균 소득 있으셔야 된다는 거고요. 조건이 맞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그리고 생애 최초 특별공급은 74 타입이 82세대, 84A가 30세대, 84B가 30세대, 총 142세대가 배정되어 있고요.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어야 되고요. 세대주이면서 과거 5년 이내에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하지 않았어야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입주자 무주택 공급 현재 당해 지역 60% 우선 배분하겠다. 공급 유형에 보시면 생애 최초는 우선 공급이 70%, 그리고 자녀 공급이 30% 이렇게 배정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 중에서 무주택 세대여야 되고요. 청약하실 때는 세대주만 청약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과거 5년 이내에 당첨된 세대에 속하면 안 되고요. 청약금 24회 이상 납입하고 입주자 저축이요. 선납금을 포함해가지고 600만원 이상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혼인 했거나 아니면 미혼인 자녀가 있는 분이어야 되고, 부동산 자산 이런 소득하고 이런 것들을 전부 보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 공급은 70%, 자녀 공급 30% 있다라는 거고, 유의사항 이런 것들을 보면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당첨자 선정하는 방법은 세대수 70%를 먼저 뽑고요. 100%에서 우선 공급 받고 나머지 자녀 공급 30% 있고, 그렇게 공급하겠다라는 거고, 세종시 60% 먼저 해주겠다. 그리고 생애 최초도 일반 공급 중복 신청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신혼부부 특공입니다. 신혼부부 특공인데, 신혼부부 중에 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혼인 기간이 이제 7년 이내죠. 7년 이내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 신청할 수 있고요. 또 여기서 보면 이제 한부모 가족도 있어요. 한부모 가족은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무주택 세대 구성원입니다. 그래서 청약저축이 6개월 이상의 경과가 됐으면 되는 거고요. 6회 이상 납부했으면 되는 거죠. 그리고 6회 이상은 꼭 납부하셨어야 돼요. 그리고 월평균 소득이라든지 자산소득을 보겠다라는 거고, 우선 공급은 월 소득 금액이 100%고요. 자녀 공급 30%는 130% 기준으로 한다. 그래서 1순위는요, 혼인 기간 중에 자녀를 출산하여 미성년자인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가 1순위고요. 예비 신혼부부라든지 이런 나머지 분들은 2순위라고 보셔야 돼요. 그리고요,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도 1순위입니다. 그리고 혼인 중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 외의 출생자가 있는 경우도 1순위로 한다고 하네요. 74 타입이 99세대, 84A가 35세대, 84B도 35세대 해서 총 169세대를 분양을 합니다. 이거는 우선 공급 70%, 자녀 공급 30% 소득 기준으로 하는 거고요. 혼인 기간 7년 이내여야 된다는 거, 그리고 한부모 가족은 6세 이하의 자녀가 있어야 된다는 거고요. 이제 1순위가 되려면 자녀가 있는 분이 1순위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신혼부부라 하더라도 자녀가 있는 분들이 당첨될 확률이 높다라는 겁니다. 점수가 있는데요. 1순위의 점수를 따져야 되는데, 가구 소득을 보고, 자녀의 수, 그리고 해당 주택의 거주 기간, 이것도 유력하죠. 당해 지역한테 좀 유력한 거고요. 그리고 주택 청약저축 납입 횟수에 따라서 또 점수가 있고요. 혼인 기간에 따라서 점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혼인 기간이 3년 이하, 혼인 기간이 적으면 적을수록 점수가 높아요. 그리고 자녀의 나이, 이거는 이제 한부모 가족에만 되는 거고요. 혼인 기간은 요거 혼인한 사람들, 한부모 가족은 요건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개로 나뉜다. 똑같아요. 그래서 점수는 어차피 같기 때문에 똑같은 점수가 배정받을 것 같고요. 중요한 거는 당해 지역에 있는 분들 좀
유리하다라는 거. 그래서 점수가 높은 분 순으로 해서 배정을 받을 것이다. 일단 소득 기준, 자산 기준이 중요하니까 잘 보시고 자녀가 있는 분이 유리한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신혼부부는요, 혼인신고일부터 공고일 현재까지 계속 무주택이어야 돼요. 한부모 가족 지원법에 따른 대상자도 한부모 가족으로 신청 가능하고요. 자녀는 신청자의 가족관계지명서, 주민등록증 등본에 따라서 공고일 현재, 자녀 유무 등 해당 사실을 증명하신 자를 말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산 기준 이런 거 쭉 나와 있다. 그리고 70% 먼저 우선 공급, 나머지 자녀 공급 30%라는 거고, 당해 지역 60% 먼저 주겠다라는 겁니다. 자녀 공급도 마찬가지고요. 당해 지역 60% 먼저 가져간다. 미성년자인 자녀가 있는 분이 신혼부부 공급을 하는 게 맞고, 한부모 가족은 자녀가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사람이 한부모 가족에서 1순위 신청을 할 수 있다. 점수하는 방법인데요. 요거 이제 청약저축은 납입 인정 횟수 10만원씩 그 횟수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세종시 거주기간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나눠서 신혼부부는 여기, 한부모 가족은 여기로 점수를 따지면 됩니다. 가구, 소득, 자녀 수 산정하는 방법, 그리고 혼인기간, 그리고 신혼부부 특별공급하고 일반공급 중부 신청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제 일반공급입니다. 일반공급은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2월 20일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세대 주만 청약이 가능하다고 했죠. 세대주인분. 그리고 청약통장이 24회 이상 납입했어야 돼요. 1순위. 그리고 2년이 지났어야 되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24회라는 거는 24회가 들어갔어야 돼요. 10만원씩 해갖고 24회. 뭐 10만원을 넣던 5만원을 넣던 하여튼 횟수가 24회 이상을 넘어야 된다는 겁니다. 유의사항은 금해 입주 예정자로 선정된 분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부터 입주 시까지 무주택 세대 구성원을 꼭 유지하셔야 합니다. 만약 유지를 못했을 경우에는 계약이 해제된다는 거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1순위는요. 청약통장이 2년이 경과됐고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한 분이어야 돼요. 이건 뭐 10만원이 됐든 5만원이 됐든 그건 상관이 없어요. 과거 5년 이내에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하지 않아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 금방 이야기한 내용이 여기 담겨 있고요. 60% 우선 배분한대요. 자, 여기 이제 선정 순차인데 노부모 부양하고 똑같아요. 3년간 무주택이었어야 된다라는 거고요. 저축 총액이 많은 분, 그러니까 매월 10만원만 인정한답니다. 매월 10만원씩 계속적으로 저축액을 넣은 분 중에서 횟수가 많아야 되겠죠. 그러면 많은 사람 중에 금액이 높은 분입니다. 그래서 횟수는 왜 많으면 안 되냐면 5만원씩 넣은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10만원씩 해서 최고가 10만원입니다. 많이 넣으신 분이 당첨될 확률이 가장 높다. 주택 공급, 이거는 아까 얘기했듯이 무주택 기간은요, 만 30세를 기준으로 합니다. 특별공급은 어떻게 했어요? 만 19세를 기준으로 했잖아요. 주택, 무주택 기간 소유를. 근데 이거는 만 30세를 기준으로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 공급에 관한 이야기고요. 이것도 세대 구성원은 주민등록표 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들을 전부 다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입주 때까지 자격을 유지해야 된다. 안 그러면 계약이 해제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순위, 2년이 경과되고요. 청약통장이 약정 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했어야 되고요. 세대주어야 된다는 거. 그리고 3년 이상 무주택이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금액이 가장 많은 분이 당첨되는 것이다. 그리고 무주택 기간은 만 30세 이후 3년이 넘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혼인을 먼저 했다. 그러면 혼인한 날로부터 무주택 기간을 산정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무주택 기간이 길었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에요. 3년만 넘으면 됩니다. 저축 총액이 많아야 된다는 거.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특별공급 3월 4일, 일반공급 3월 7일입니다. 9시부터 5시 반까지고요. 예비 입주자 발표는 3월 15일 날 발표한대요. 그리고 당첨자는 계약을 4월 18일부터 4월 24일까지 한다고 합니다. 서류 제출은 이제 3월 16일부터 3월 27일이고요. 시공업체가 계룡건설만 하는 줄 알았더니 계룡건설, 뭐 금호건설, 이수건설, 혼항주택종합건설, 신흥DNC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항들은요. 044-865-6177로 전화를 하시면 돼요. 10시부터 5시까지 가능하다고 하니까 자세한 사항들은 요리로 문의해서 상담받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세종 엘리프 6-3 생활권 청약에 관한 내용들, 특별공급, 일반공급, 그리고 청약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들을 모두 알아봤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청약하시는 분들 꼭 당첨되기를 기원합니다.